네, 최근 가장 얼굴형이 예쁜 연예인을 설문조사했더니요, 이 배우 한예슬 씨가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작고 계란형에다 또 아름다운 턱선까지 참 부럽기 그지없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미의 절대 기준이 되고 있는 얼굴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강남 삼성 성형외과 박영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목구비가 완벽해도 얼굴이 크거나 광대가 나오거나 턱이 사각이라면 이 미인 소리를 듣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안면 윤곽 성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떤 수술인지 좀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보죠. 안면 윤곽술이란 네네. 우리 동양인은 서양인과는 다르게 이렇게 얼굴 자체가 조금 평면적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광대뼈가 이렇게 좀 튀어나왔다든지 아니면 턱 자체가 이렇게 조금 발달되어 있으면 인상이 강하다. 아니면 또 심지어는 팔자가 세다라는 맞아요. 이런 예. 표현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우리가 윤곽이라 그러죠. 네, 예. 대개는 이제 우리가 얼굴뼈를 이야기합니다. 이 얼굴뼈를 조화롭게 눈, 코, 입에 잘 맞춰서 조금 이렇게 작게 한다든지 좀 부드럽게 하는 이런 수술을 안면 윤곽술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좀 상담을 하러 오시나요? 그 안면 윤곽술은 예. 좀 전에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 광대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다. 네. 또 아니면 턱이 많이 발달해서 뼈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다. 이런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있고요. 입이 튀어나와 있거나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좀 할게요. 네. 이 주걱턱 예. 아니면 턱 끝 자체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는 무턱 아니면 예. 또 얼굴 비대칭, 즉 얼굴의 뼈와 관계되는 조금의 여러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고치러 많이 오시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눈, 코는 기본이다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안면 윤곽술 하면 얼굴 전체 윤곽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눈과 코 수술과는 좀 규모 자체가 달라서 좀 두려우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만큼 또 신중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안면 윤곽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뼈를 손대는 이런 수술인데 네네. 환자 본인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뼈가 많이 발달했다면 뼈를 자르거나 깎아서 해결하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근육이라든지 네네. 또 다른 연부 조직이 많아서 이렇게 얼굴이 큰 경우에는 안면 윤곽술이 하는 다른 형태의 수술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즉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안면 윤곽술 자체가 또 다른 성형외과의 다른 수술과는 조금 난이도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뼈 수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수술을 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울러 뼈 수술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수술 전후에 수술 전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안전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게 제일 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께서 위험한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만큼 환자들에게 그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좀 일생일대 최대의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수술인 만큼 좀 거기에 거는 효과에 거는 기대도 남다를 텐데요. 한예슬, 김태희 씨 같은 그런 V라인 턱선을 좀 그런 큰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보통은 안면 윤곽술을 기대하고 안면 윤곽술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 대부분들이 이제 일단 사각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네. 준비한 VCR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도 평소에 이렇게 도드라진 사각턱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각턱뿐만 아니라 U자형의 얼굴을 턱 끝까지 갸름한 V라인 얼굴형이 되도록 하는 V라인 사각턱 성형술을 어려서부터 되게 결심했는데요. 컴플렉스 있었거든요. 사진이랑 그런 거 찍으면 항상 그것 때문에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많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 V라인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심하게 됐어요. 이 V라인 사각턱 성형술은 턱 끝의 모양을 개인의 선호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엑스레이 예. 검사로 신경선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안전한 범위 안에서 모양을 맞춥니다. 옆모습의 각진 부분을 잘라내는 동시에 그 넓은 턱 끝 부분을 모아주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각턱 수술법으로 효과가 적은 분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턱 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이를 개선하게 된 그런 방법입니다. 이 사진은 예. 수술 후 4개월이 지난 후의 사진인데요. 네네. 턱이 갸름해지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고 확연히 훨씬 달라졌네요. 여성스러워 보이죠.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안면 윤곽술 중에서도 3차원 입체 네. 동안 성형술을 받은 와. 모습입니다. 저 정도 효과가 있다면 정말 누구라도 한 번은 혹하겠어요. 수술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3차원 입체 동안술 어떤 건가요? 보시다시피 주걱턱이나 돌출입, 네네. 사각턱, 이렇게 무턱 이러한 기본적인 뼈 수술을 하면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지방 이식을 해서 이마 쪽을 조금 더 볼륨을 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튀어나온 그 근육 자체도 그 연부 조직도 함께 해결해서 조금은 좀 더 입체감 있는, 좀 더 젊어 보이는, 어려 보이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수술입니다. 네. 효과가 정말 확실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큰 만큼 뭐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일반 그 사각턱 수술에 비해서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반대죠. 반대예요? 예, 예. 그 입체적으로 이렇게 동안 성형술을 하는 경우에는 네네. 무리하게 뼈를 깎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육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고 뼈가 같이 있는 경우에 네네. 우리가 조화롭게 뼈를 깎아내고 잘라내고 그 위에 있는 근육도 적당한 정도로 이렇게 함께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뼈를 깎아서 우리가 뭐 여기 연부 조직이 처져서 네네. 뺨이 처졌다, 볼이 처졌다 이런 부작용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수술입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종합적인 시술을 함께 시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적다라는 예, 말씀이신데요. 예, 그런데 이 최근에 또 한 가지 양악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개그맨 임혁필 씨하고 이 개그우먼 김지혜 씨죠. 이 인터넷상에서 두 분이 확 달라진 그런 성형 예. 전후의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양악 수술 어떤 건가요? 양악 수술은 이제 보시다시피 주걱턱이나 뭐 돌출입 아니면 네. 웃을 때 잇몸 노출이 이렇게 심한 경우가 있는데요. 잇몸뼈와 이렇게 인중 부위 이런 부위가 튀어나온 부위를 치아 교정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 경우에 그 양악 수술을 통해 이제 위턱과 우리가 상악 하악이라 그러죠. 위턱과 아래턱을 절골을 합니다. 잘라내어서 뭐 좌우나 앞뒤로 방향을 돌려서 넣거나 빼기도 하고 또 교합이 잘 안 맞아서 우리가 건강에도 이상이 있는 이런 경우를 이상적인 범위 내로 이렇게 이상적인 위치로 예. 돌려주는 이러한 수술이 위아래 그 뼈를 맞추는 수술이다 해서 양악 수술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전체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 턱 교정만으로도 좀 전체적인 얼굴형 자체가 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예. 이렇게 얼굴이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긴 경우에는 우리가 네. 얼굴이 길면은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양악 수술을 통해서는 보통 약 한 1cm 정도까지 이렇게 얼굴의 길이 자체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요 턱 수술을 하고 나서도 전체적으로 조금 젊어졌다. 또 더욱이 우리가 프로파일이라 그래요. 이렇게 옆모습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네. 옆에 있는 이상적인 그 우리 옆모습 라인 쪽으로 이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얼굴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보통 일반적인 성형수술을 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양악 수술도 참 쉬운 수술은 아니잖아요. 이 수술을 준비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양악 수술은 네. 우리가 교합, 치아의 맞물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교정과 그 치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뭐 교합 자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잘 맞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교정 치과
치과와의 협진을 통해서 이상적인 위치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병원을 선택하고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안면 윤곽 수술이 생겨나면서 관심도 커지고 있고요. 이런 수술을 통해서 또 자신감을 얻어가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그와 그 이면에는 또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고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성형수술은 무리하게 되면은 네.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준비된 자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광대 수술이라 그러죠. 네. 광대 수술을 무리하게 축소를 하게 되면 중안면부에 그러니까 뺨이 처진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예. 무리하게 뼈를 잘라내다 보면 신경선을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감각에 이상이 오게 되겠죠. 아하, 또 예. 뭐 혈관을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분 같은 경우에 비대칭이네요. 턱끝 자체가 비대칭인데 네. 튀어나온 사각턱만 해결하다 보니까 턱끝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네. 그 비대칭이 더 심해 보이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작용과 관련된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 안면 윤곽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굉장히 신중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일 먼저 네. 중요한 것은 그 얼굴뼈를 다루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또 만약에 재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 다른 수술과는 다르게 뼈를 손대는 수술인지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 전문가와 이렇게 잘 상의를 해야 되겠고요. 예.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은 마술이 아닙니다. 네. 과학입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환자분들도 너무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성형수술의 도움을 얻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만 한다면 제2의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이 안면 윤곽술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해서 오늘 박영진 원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 우리 집 주치위에서는요, 이 항암 후유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